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 있는 해외 동포들을 중심으로 조국 교수의 직위 해제를 막아달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5만 8천 명이 넘는 분이 참여를 하셔서 공식적인 목표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서울대도 검찰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서 이번 주에 본격적인 직위 해제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이 해외 동포들도 서울대 총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문과 함께 이 서명부를 금명간에 서울대 측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서한문을 미리 좀 받아서 봤는데요.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문장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감정에 호소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서한문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문장도 좋아서 혼자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문을 커뮤니티 탭에 올려놓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롭죠. 문장이 좀 길고 해서. 그래서 이 전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주의 깊게 찬찬히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검토에 있어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조국 교수가 2019년 형사 기소를 당하고 2020년 1월 이 사실이 서울대학교에 통보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규정에 따라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서울대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한 직위 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들은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가 지극히 부당하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자 1월 13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일에 마감된 6일간의 서명운동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을 포함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 거주하는 58,464명의 한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58조 2에 대해서는 여러 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단 분규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학재단에서 재단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아무 죄로 기소시켜놓고 이 조항을 근거로 직위 해제를 시키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교수의 직위 해제에 관해서는 1993년 헌법소원 사건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사건은 상지대 교수협의회가 김문기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것을 재단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자 학교가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기소한다는 보장이 전제될 수 있다면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위 해제 처분은 실질상 징계 처분의 일종인 정직과 비슷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절차 없이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행하게 돼 있어 당해 교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어서 적법 절차가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한의 제한도 없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돼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면 실질적으로 해임의 버금가는 불이익 처분이 된다면서 이는 사립학교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분보장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공소사실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규정에 비추어 해임이나 파면이 마땅한 범죄일 경우 어차피 교직에서 배제돼야 할 자에 대한 가처분적 조치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나 단지 입법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형사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될 정도일 때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조국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이 해임이나 파면이 내려질 정도의 중죄인가, 즉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혐의인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제시된 조국 교수에 대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를 통한 한영 외고의 출결 업무 방해,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를 통한 조지 워싱턴대 성적 사정 업무 방해, 인턴십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을 통한 여러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 방해, 장학금 부정 수수를 통한 형법상 뇌물죄 혹은 김영란법 위반, 그리고 차명 주식을 신탁하거나 매각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여러 죄를 늘어놓았지만 이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여러 형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관련 판례들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두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벌금 50만 원에 해당하는 판례도 선고유예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모 업체의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근거로 조국 교수가 부부로서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의 차명 보유 사실이 우선 입증돼야 하고 또한 그 경우에도 공모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 등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는 혐의입니다. 소위 장학금 뇌물 혐의는 검찰 스스로 형법상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서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즉 혹시 뇌물죄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김영란법이라도 적용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장학금 뇌물은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희귀할 뿐더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이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이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의 형사기소 시 직위해제 조항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할 때만 헌법에 부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사립대학의 교수는 폭행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됐어도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고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있지만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유죄 입증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어떤 혐의는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혐의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교수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더라도 직위해제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된다고 해도 조국 교수는 결코 직위해제를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에 대해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조국 교수 직위해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과 재외교민 드림.